경제인 포럼을 앞둔 날, 금자는 기찬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뒤지다 정체가 들통날 위기를 맞이합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사무실 문이 열리고 기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오르죠. 동시에 포럼에 등장한 정호성은 강미란과 조우하며 승우의 출생 비밀을 둘러싼 복선에 불을 붙입니다. 강세리는 재인과의 비교 속에 무너져가며 기찬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죄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가운데 금자, 기찬, 정호성, 강세리의 관계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운명입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강재인. 강재인은 위장 취업으로 YL그룹에 잠입한 상태에서 기찬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찬의 노트북에서 이중계약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들킬 뻔한 상황은 강재인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과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강재인의 표정에서 읽히는 불안감과 동시에 복수심은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결연함으로 해석됩니다. 기찬의 의심이 짙어지는 가운데 강재인은 상황을 빠르게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하거나 더 위험한 수를 택할 수도 있는 심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동기는 도희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YL그룹 몰락이라는 분명한 목표 때문입니다. 정호성과의 만남 가능성도 시사되면서 복수의 연대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황기찬. 기찬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수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상황 속에서도 금자에 대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으며 스스로 금자를 조사하거나 미행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찬의 심리 상태는 전형적인 악역의 말로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내부 배신과 외부 공격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양상입니다. 행동의 동기는 권력 유지와 과거의 은폐입니다. 기찬이 금자를 재인으로 확신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악행이 들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찬은 불안정한 동맹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개연성이 큽니다. 3. 정호성. 정호성은 정윤희와의 과거뿐만 아니라 김도희의 외삼촌이자 강승우의 생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층적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호성의 표정에서는 복합적인 감정, 즉 투자자로서의 냉정함과 동시에 미란과 승우를 향한 감정적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행동의 동기는 복수, 정의, 투자 성공 등 복합적입니다. 특히 강세리와 손잡을지, 미란과 협력할지 여부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금자와 연결될 경우 YL그룹은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정호성의 입장은 감정과 이성의 균형 속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며 그의 선택이 극 전체의 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4. 강세리. 강세리는 재인과의 비교, 기찬의 냉대, 정호성의 경멸 등 여러 방향에서 무너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경제인 포럼에서의 굴욕은 강세리의 자존감에 큰 균열을 일으켰고 이는 더 큰 무리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리의 행동에서 보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이자 기찬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그러나 증언 가능한 인물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는 만큼 세리의 몰락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내부 붕괴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기찬과의 동맹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정호성과의 대립은 그녀의 위선적 이미지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32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1. 금자의 정체 위기와 기찬의 대응.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기찬이 금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을 시작하는 전개입니다. 기찬은 금자의 신상을 조사하고 과거 재인의 행적과 겹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심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금자는 기찬의 레이더망에 들어가며 위장 취업이 들통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금자는 더 급진적인 방식, 예를 들어 정호성과 손잡거나 기찬의 핵심 파일을 몰래 복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하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들킬까 말까의 손에 땀을 쥐는 전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2. 정호성의 복수 시작 5거래 개입.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호성은 강미랑과 접촉해 승우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세리와 거래를 통해 정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호성은 겉으로는 투자자지만 속으로는 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파헤치는 복수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혹은 투자 차익을 노리고 기찬과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인의 존재를 알아채고 내부 균열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호성의 개입은 기찬 세리 미란 제인 모두에게 충격을 줄 핵심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3. 강세리의 폭주와 고립.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강세리가 점점 기찬에게 외면당하면서 자포자기 상태로 돌입, 금자에 대한 공격이나 도유경과의 연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은 세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위조된 서류나 거짓 폭로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 사장, 운전기사 등의 등장으로 인해 세리의 시도가 도리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세리의 몰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32화는 금자의 정체 위기와 정호성의 본격 등장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강세리의 감정적 폭주는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하고 있으며 기찬의 방어선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 인물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복수와 몰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자의 정체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정호성은 복수의 편일까요? 기회주의자일까요? 그리고 강세리는 결국 기찬에게도 버림받을 운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더 풍성한 시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정호성과 금자의 연대 가능성 그리고 세리의 자멸 시나리오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윤과 제인의 감정선이 다시 교차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여왕의 집, 이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전개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